2023년 4월 19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좀 이렇게 살아갔다고 그러다가 조금 방송을 미리 할 내용은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녹화는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좀 늦게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역시 또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를 뚫고 있어요. 올해 최고가를 뚫고 있고 이제 1332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뚫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환율이 계속 이제 또 이러다 보면 또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폭탄처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이 좀 심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치고 가려는 힘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자꾸 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좀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4월, 5월 3일인가요? 네, 5월 4일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금리를 또 인상을 하죠. 지금 현재 차이가 1.5%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한다면 이게 더 벌어진다는 거죠. 대충 1.7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새벽 4시, 우리나라는 5월 4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동결을 시킨다면 대충 이렇게 한 1.75%까지 미국과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 네, 제가 이제 엠바이오니아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엠바이오니아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을 맞았죠. 네.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제 이 21선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코스닥 차트가 이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나 두 개, 여기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하나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만간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중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하는데 그 변수에 따라서 환율도 막 좀 요동칠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주시장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설 확률이 많다. 조정이 그냥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락에 수렴하게 될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주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갔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상승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되죠, 조정.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에 수렴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 국면보다는 하락에 수렴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하락에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엠바이오니아를 예를 들었는데 물론 엠바이오니아도 이런 분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일주일 후에
체크해 보시면 돼요. 당장 뭐 바로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상승해서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건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엠바이오니아를 예를 들면서 코스닥도 조만간 이런 날이 온다. 긴장들 하시라. 긴장들 하시라. 자,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제 여기 월요일 날 매일 그 메인 제일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MGTG님이 이제 여기서 수익이 좀 나셨죠. 예, 근데 그 다음날도 예상처럼 이렇게 한 번 더 가겠냐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이날 상한가 정도로 갔다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만 상한가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MGT님이 정리를 하셨다면 재진입을 하는 거는 거의 반대예요. 반대. 재진입은 정말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재진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과열을 얘기할 때는 이 이평선과 이 주식 간의 이격을 봐요. 이격. 그래서 이제 이 5일선이 이제 뭐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이격이 굉장히 크죠. 이랬을 경우에는 과열이에요. 그래서 폭락하려는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얘 역시도 이제 뭐 급하게 안 가겠다는 거죠. 내일이라도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수렴하죠. 좀 수렴을 하다가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5일선 닿았을 때 그때쯤에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갔는데 그 다음날 뭐 재진입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제 말을 맹신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MGTG님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면 버티라고 얘기를 했겠죠. 반은 뭐 정리하시던가. 근데 이제 매도를 했다면 매도한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종목, 아직 상승 안 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한방 정도 나올 종목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5일선에 왔을 때 그때 추이를 보시고 한번 매수를 한 번 더 도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좀 괜찮다 생각되면 뭐 확신이 들면 매수는 할 수 있겠죠. 손절가를 정하면. 근데 지금 상한가 한두 번 갈 종목이 많다는 거, 아직 안 간 종목이 많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주식은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전하죠, 좀 더. 그죠? 5일선과 이격도 적고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과열 구간인데 얘네가 과열을 이렇게 막 그냥 빨리 막 쭉쭉 뽑아 올릴지 아니면 누르다가 또 좀 올릴지 아니면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낼 확률은 좀 낮긴 한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니까 항상 좀 확률적으로 안전한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도를 하면 다시 배측장이에요. 매도를 했는데 그 종목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MGTG님이 매수를 이렇게 잘하시는 걸 아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종목에 꽂히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길게 가져갈 거 아닌 이상은 매도했으면 잊고 다시 다른 종목과 공평하게 가장 최적으로 위험과 리스크가 작은 종목을 새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종목이 다시 또 뭐 가겠다 막 이런 거. 상한가를 갔다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날 이 분출해야 될 시세를 다 못했다. 상한가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한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한가 간 다음 날 또 한가 갈 확률이 높고 상한가 간 다음
기본적인 그러한 뭔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MGTG님께서는 이제 슈퍼챗도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나셔서 저한테 커피값을 입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노련해지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땡화님, 김땡화님도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땡화님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앱클론을 보죠. 앱클론. 앱클론은 차트가 굉장히 희한하게 가죠. 네, 여기서 앞산을 만든 다음에 참 그렇습니다. 계속 쌓아 올리다가 음봉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때려버리고 오늘 다시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얘가 어느 밴더 안에서 나름대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밴더 안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음봉을 길게 맞은 다음에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이 이격,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격. 그래서 뭐 여기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계속 여기서 삐쭉삐쭉 거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힘이 모여서 그냥 가던가 아니면 눌렀다 가던가 뭐 나중에 지금 그 임상 결과를 갖고 이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음봉을 길게 맞고 바로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좀 약간 지랄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나눠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도. 그래서 지금 아주 좀 헷갈리는 위치에 와 있어요. 다시 시세를 분출해서 어쨌든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한 4, 5일 정도 거래돼야지 다시 이거를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앱클론 하여튼 좀 요번에 아마키에 가서 뭐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앱클론이었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나올 때 한번 때리고 그냥 바로 꼬라박았죠. 지금 이런 상태일 때는 뭐랑 똑같냐면 앱클론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얘도 내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 뭐 끝난 거죠. 네, 근데 이제 바닥을 얘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잘 다졌죠. 저는 이렇게 뭐 안 가는 척하고 아침에 막 흔들다가 다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뭐 그렇게까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티온바이오도 저는 상승 쪽으로 좀 지랄같이 가겠지만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안마켓 가서 뭐 포스터에 올라오고 뭐 그랬다 뭐 그래서 뭐 있는데 내용이 뭐 괜찮죠. 뭐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움바이오였습니다. 네, 아파머 사이언스는 오늘 뭐 발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사가 안 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주식은 저렇게 뭐 한번 급등이라도 하는데 현재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을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내일 반등이 나와주면 좋죠. 안 나와주면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얘는 아마케 얘도 갔는데 이번에 좀 내일 어쨌든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야죠. 안 나오면 얘는 이런 윗꼬리다는 뭔가 그러한 모양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윗꼬리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뭐 학회나 이런 데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데서 한두 군데 빼고는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해보지만. 그래도 그냥 기대심리에 하는 건데 어쨌든 에클로는 좀 상승을 할지 기로에 서 있죠. 티움바이오와. 네, 그렇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아예 기사가 안 나왔어요. 내일 기사가 나온다면 얘 역시도
단타거리가 되겠죠, 단타거리. 우선은 당장 상승을 하진 않죠. 상승을 해도 그 다음날부터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상승 구간을 만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거죠. 그죠? 이 변화하는 마켓, 이런 종목들의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 방식으로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맥을 한번 보죠. 스맥. 네, 스맥이 이제 좀 뭔가 얘가 차트를 다 만들었어요. 네. 스맥을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얘기했죠. 조정이 심했고, 여기서 도지 한번 나오고, 여기서 도지 한번 나왔죠.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으로 이 선을 최고가를 뚫어주면, 그다음부터는 뭐다? 슈팅이다, 슈팅. 슈팅이다. 지금 누군가 계속 관리를 잘했죠. 이 밴드 안에서 몇 번이에요. 자, 한 번 골, 두 번 골, 세 번 골, 네 번 골, 다섯 번 골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런 주식들 나중에 보면은 이 길이가 상당히 좀 길죠. 이 길이가.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길게 가요. 생각보다. 물론 슈팅으로만 가지는 않고 슈팅했다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맥은 또 재료도 있죠.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봅니다. 이런 거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노. 아직까지는 차트도 안 좋죠. 오늘 여기 떨어지는 21선을 찍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좋죠. 얘도 이제 근데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도지 하나 만들고 요번 주에 뭐 좀 양봉으로 조금만 올려도 돼요. 양봉으로 조금만 올려도 다음 주에 이렇게 쭉 한번 올릴 수 있다. 얘도 재료가 살아있죠. 얘도 요번 주에 어쨌든 양봉만 나오면 된다. 주봉상에 조금 긴 양봉. 그것만 나오면 얘 역시도 시세를 전환할 확률이 높다. 상승으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주봉상 도지 나와서 방향성을 잡는다. 이번 주에 폴라리스 우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YTN을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물어보셨는데 YTN은 이제 이게 별로 안 좋은데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지금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번 주에 이 주봉이 다시 양봉으로 이 5일선을 회복한다면 조금 확률이 좀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상승하는 주식이 더 잘 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봉이 음봉이 난다면 얘 역시도 5일선을 이탈하면서 계속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YTN은 안 삽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갑자기 이틀 막 상승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봉을 양봉으로 살려서 5일선을 회복한다면 가능성은 조금 보여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다음 주도 확인해 봐야 되고 요즘 같은 좋은 이러한 시기에 YTN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네, 현대 퓨처넷 한번 보죠. 현대 퓨처넷. 얘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네요. 참. 그죠?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네. 이런 애들도 요번에 한번 좀 쏴줘야 돼요. 여기서 좀 수렴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이런 구간, 이걸 뚫으면서 이제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뚫을 때 들어가는 게 맞죠. 요번에 이거 뚫으면 좀 많이 갈 수 있어요.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싸거든요. 제가 이 현대퓨천에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역시도 얘는 주가가 상승이 안 하면 그냥 좋은 주식일 뿐이에요. 좋은 주식. 수익 잘 내고 뭐 대기업 계열사로다가 그런 좋은 주식일 뿐이에요. 유보금도 많고. 그렇지만 상승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상승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상승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도 한번 좀 한번 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보는데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계속 그래요. 네. 현대 추천에 또 이런 주식도 한번 하면 또 그다 화끈하게 뭐 한 방에서 두 방 정도 확 매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근데 퓨처넷이었습니다. 네, 인콘도 전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저저번에 물어봤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메모해놓고. 그때가 이제 인콘이 여기에 있을 때죠. 예, 여기에 있을 때죠. 그래서 920원인가? 그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인콘이 얘도 이제 뭐 대충 이 구간에서 뭐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겠죠. 예, 그래서 얘도 예, 상한가 한 방이나 뭐 한 20% 정도 보인다. 그렇죠? 내일이라도 아니 모레라도 예, 얘도 한번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다시 얘는 또 흐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매집 상태가 생각보다 이 대주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쉽게 못 올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뭐 큰 선보다는 이제 조막선이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인콘이었습니다. 인콘. 자, 이미지스. 이제 저도 다시 들어갔죠. 네, 재차 상승하려고 해요. 지금 재차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어쨌든 이제 고가에 이런 데서 어쨌든 쳤다면 다시 이런 저가나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이 괜찮아요. 그래서 매도 치는 것 뿐이지 이 주식이 시세가 끝난 차트가 여러분들이 봐도 시세가 끝난 차트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수렴하면서 5일선을 지지하죠. 5일선을 지지하고 있죠. 그죠? 계속. 재차 상승을 내일이나 모레쯤 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상한가하고 또 이렇게 한번 쭉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상한가 갔다가 깨졌죠. 요번에는 상한가 간다고요. 그래야지 예의상 상한가 한 번 가고 그 다음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5,000원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미지스 많이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간 갈 때 매일 얘기했죠. 예, 이 구간에 털고서 이제 몇 점이 왔어요 거의. 이런 거 사서 상한가 한 방이나 두 방 먹는 거예요. 한 방 갈지 두 방 갈지 모르는데 한 방은 갈 것 같죠. 예, 그럼 한 방만 먹고 나오시면 안전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방 먹을 게 있으면 또 먹으면 돼요. 괜히 두 방까지 갈 것 같아서 먹는 거는 뭐 반 매도하고 반은 놔뒀다? 그거는 뭐 두 방을 먹도록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관리를 잘해서 먹기 바랍니다. 네, 링크제니시스. 얘도 이 AI 반도체, 이 MPU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거 다 찍었죠. 이랬을 때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슈팅 나와주면 좋거든요. 또 눌렀다 이렇게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한 번씩 찍은 다음에 많은 시간 돌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네, 링크제니시스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긴 양봉이 나와주면 더 확실하죠. 그죠? 또 쉬었다가 또 며칠 또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또 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였습니다. 네, TPC하고 이제 폴라리스 우노가 주봉상 이제 도지가 나왔죠. 저번 주에 도지가 나와서 이번 주부터 방향성을 좀 어디로 정할지 저는 이제 위로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그때 되겠지만 이제 요것만 뚫어놔주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PC도 잘 보죠. 어쨌든 차트를 뭐 좀 만들면서 가지 뭐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막 올렸다 뺐다 하는 애들은 모르죠.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 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렇죠. 네, 해성 TPC, 사, 뭐죠? 사일, 뭐죠? 아, 잠깐 헷갈리네.
그 감속기, 그 대형 로봇이나 대형 그런 자동화 뭐 기계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들죠. 얘도 이제 돌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주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주면은 뭐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위치가 오고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성 TPC, SBB 테크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감속기인데, 일단 한번 할 수 있는 위치가 왔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죠? 주봉. 특히 월봉을 보면은, 여기 양봉 바뀌면서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예, 이렇게 SBB 테크도 요런 차트가 됐을 때 많이 갔거든요. 이 해성 TPC도 요런 모양일 때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성 TPC도 자세히 보고 계속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진산업 슈팅은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수렴하면서 야막야막 가죠. 그죠? 얘 역시도 여기서 슈팅이 나올 자리에서 슈팅이 안 나오고 계속 옆으로 밀죠. 예, 이제 조만간 좀 밀다가 뭐 길게 밀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잠깐 밀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자기네 마음이죠. 나진 산업도 뭔가 이제 슈팅 구간에 들어섰다. 일주일 안에 슈팅이 나온다. 아진 산업. 이런 것도 뭐 기다리는 게 괜찮죠. 예,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진 산업도 간다. 예,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좀 괜찮은 회사들. 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얘도 계속 이렇게 빠질 듯 하면서 계속 가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올렸다가 또 여기서 수렴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수렴하면서 5일선을 자꾸 깼다가 회복하고 이러면은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시세를 계속 주려고 그러네요. 시총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좀 시총을 키우려고 그러나 봅니다. 에코플라스틱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네, 이지트로닉스 펜배터리 이사전지 관련돼서 얘도 계속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고가를 뚫어야 되겠죠. 계속 뚫으려고 이제 기울기는 좀 세우고 있는데요. 한번 주봉 볼까요? 주봉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이걸 터치해 주는 게 좋죠. 이거 터치해 주면 다음 주에는 또 세게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걸 터치해 주냐예요. 계속 빠지다가 이렇게 터치해 주고 갈 수 있는 이지트로닉스 한번 이번 주에 저거를 터치하나 보죠. 터치. 그럼 다음 주에는 좀 길게 양봉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였습니다. 네, 웰바이오텍, 또 웰크론한텍도 잘 가죠. 예, 근데 웰바이오텍이 더 낫습니다. 웰바이오텍.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웅집되면서 계속 조정은 심한데 못 뚫고 있죠. 아직까지. 굉장히 조정이 심하네. 그죠? 이제 이걸 뚫으면은 얘도 이렇게 한 방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봉의 길을 보면 여기까지 단봉이죠. 단봉. 그러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무슨 수급이 들어왔는지 거래량도 늘었지만 봉 길이도 커졌죠. 봉 길이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날의 시세 변화가 크다. 뭔가 재료가 있어서 떨구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웰바이오 굉장히 수상한 차트예요. 이런 차트도. 한번 월봉까지 봐줄까요? 그죠? 네, 월봉 보시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찍고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엄청 빠진 주식이죠. 계속 쭉 빠진 주식이에요. 바닥에서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웰바이오텍, 이런 저가 바이오주 중에 움직임이 그나마 괜찮은 거 갖고 와봤고요.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방송하면서 막 계속 기침이 나올까 말까 하니까 방송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여기쯤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꽃슛을 날린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매수를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과감성, 그리고 용기가 이제 계속 뒤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다운돼요. 더 힘들어진다고. 왜냐면 가다가 장중에라도 그냥 푹 미룰 수 있거든. 엠바이오텍처럼 그냥 가는 척 하다가 조정 주는 척 하다가 눌러버릴 수 있거든. 누르면은 지금은 대충 얼마다 최소 마이너스 5%에서 10%예요. 하루에 마이너스. 한 번 누르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는 최소한 하루에 나와요. 기본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며칠 동안 먹었던 거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금 그나마 좀 과감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해요. 물리면 이제 갇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봐야 되는 거는 바닥을 이렇게 잘 다진 주식들이 요 매물대를 뚫었다. 만약에 이런 매물대를 뚫었어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이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또 갈 확률이 좀 높아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긴 기간 동안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뭐 3바닥, 4바닥 이걸 했는데 뚫었을 때 요만큼 가기에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사실은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눌러줬다 하더라도 더 길게 가서 최소한 어느 정도 길이만큼은 가져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조정이 없이 그냥 뭐 쭉 계속 상승해 왔다.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처럼 이런 게 눌리면 그냥 한번 꾹 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5%, 10% 그냥 하루에 그냥 뭐 이틀 날리면 20%. 잠깐 가는 척하다 또 눌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고점 징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콘크리트가 잘 친 주식을 찾아라. 촘촘하게 콘크리트가 잘 다져진 주식들을 사는 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반발력이라죠. 회복력. 이 반발력이 세다. 반발력이라고도 하고, 반발력 또는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쭉 가다가 조정이 나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꼭 그런 걸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그냥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갈듯 말듯 막 이런다고 막 이런 거 따라 붙었다가 그냥 쭉 갔다가 그냥 쭉 그날 밀려요. 마이너스로 밀려요. 앱클론 보셨죠? 그런 식으로 장중에 플러스 27% 갔다가 마이너스 5%나 6%에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지금 하락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압박이 커지니까 약간 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밀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서 한 3%만 빠져도 막 주가가 막 빠지려고 그러죠. 재료주들.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좀 유들리 있게, 좀 안정성 있게 하십시오. 이제는 좀 안정을 생각해야 돼요. 안정을 생각을 안 하면 갇혀버린다고. 어디에 갇혀? 이런 산꼭대기 갇혀서 지속적인 하락 패턴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돼. 마이너스 30, 4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은 신중해져라. 오늘 여기까지